자, 기출문제 8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가는 뷔페의 삼성부 발라드 만약 얼굴이 창백하다면의 일부이고, 그리고 나는 가선율을 정선율로 차용한 사성부 미사곡 글로리아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을 한번 보죠. 작성 방법은 기억 디귿 중에 나 성부의 리을시옷의 성부의 정선율로 사용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선율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기가 정선율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선율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용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미사인지 아니면 근데 여기서는 정선율로 사용된 하나의 선율이 있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일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성부가 이 선율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살펴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도도 시라 쓰였는데요. 여기가 도도 시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다음에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냐면 어떤 모방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 서술하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여기 2분음표 길이가 그리고 4분음표 길이가 여기는 4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쵸? 4분음표가 지금 여기 5음표로 바뀌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것도 없이 확대이겠고, 그 다음에 뷔페를 비롯한 그 15세기 작곡가들이 비읍성부 아래에 시옷성부를 추가했어요. 사성부 구조를 만든 일반화한 이유를 화성적 관점에서 서술하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먼저 이렇게 읽었으니까 악곡은 분석, 모방기법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시대에 따른 각 음악 양식, 15세기 음악 양식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묻고 있는 내용은 정선율의 모방 양식, 그리고 15세기 사성부 구조를 일반화한 이유,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될 거는 15세기 사성부 체계와 각 성부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고, 그거를 맨 아래 성부에다가 한 것을 화성적 이유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확대 모방 양식.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악곡에서 이제 그 모방 양식이 사용된 부분을 악곡에서 찾아서 분석하는 건 우리가 위해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 문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알아야 할 부분들은 모두 관련 문항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 황교사가 그 캐논 12음열 기법에 나타난 작곡 기법을 지도하여 자, 다음과 같은 선율 짓기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작곡 기법은 무엇일까요? 원형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캐논에다가 적용을 해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2가지 이상이 사용된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2분음표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여기 2분음표가 하나도 없거든요. 첫 음, 2번째 음. 그러니까 분명히 확대가 쓰였을 거고 얘가 이런 방향으로 쓰였는데 얘가 이런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봐서는 여기 보시면 확대가 쓰였고 그 다음에 시라솔솔 했는데 시라솔솔 이렇게 쓰인 것으로 보아 얘는 역행이 쓰인 걸 알 수 있죠. 자,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확대와 역행 그리고 물론 다른 것들도 이제 전위와 역행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한 가지씩 물어봤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 이렇게 2가지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적용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미리 한번 조금 더 기출에 나왔던 형태보다 더 나아갔던 문제로 풀어봤었고 그 다음에 파이널 콕콕에서 체크리스트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꼼꼼히 읽어가시라고 이제 드린 자료들에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테노르 성부를 기준으로 다성부를 구성하는 전통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각 성부의 명칭이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테노르가 어느 성분에 나오는지가 이제 이 문제로 일단 나왔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테노르 성분은 지금의 테너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비읍을 이렇게 찾아봤었고, 비읍, 지금의 테너 성분에서 나오는 이 테노르 성분, 요거가 요 선율이랑의 어떤 관련성을 찾아주는 문제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테노르 밑에 콘트라테노르 바수스가 지금의 베이스 성부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베이스 성부가, 이건 조금 더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데, 이거를 한 화성적 이유가 뭘까요? 인 거예요. 화성적 이유. 자, 베이스의 화성적 이유는 뭔가요? 자, 얘는 보통 성가선율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가선율에서 오게 되면 그 선율을 그대로 쓰게 될 경우는 이 화성적인 베이스 뒷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선율선의 어떤 이유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베이스 선율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의 베이스 성분을 화성적인 이유로 만들어서 그 화성적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이유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래서 같이 답으로 살펴보겠고, 그 다음은 이제 알투스, 지금의 알토, 그 다음에 디스칸투스 또는 스페리우스, 이거는 지금의 소프라노입니다. 자, 이게 교과서에 한두 개 실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정리해드리면서 사성부 음악 체계에 대한 부분이 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성분은 스페리우스, 알투스, 테노르, 바수스라고 부른다. 다른 책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에서는 테노르 성부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성가선율이 있는 성부를 테노르라고 합니다. 이건 기출에서도 이 테노르를 다루는 부분이 그동안에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음악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최근 기출 문제는 원리를 묻는 음악을 어떤 음들의 상호작용이 어떤 원리로서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테노르는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테노르를 가지고 테노르 성부에 이제 어떻게 선율이 붙느냐 해서 이제 모테트가 붙는 다성음악 확장 방식이 요게 요 테노르 대신에 뭘로 바뀌었어요? 네, 종교개혁 이후에는 코랄, 이 테노르의 역할을 하는 그레고리오 성가 그 찬트가 코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또 어떻게 확장됩니까? 다성화되는 과정이 문제로 나왔어요. 자, 그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기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테노르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거가 이제 다성음악이 이 테노르가 활용되는 방식이 정선율 미사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성부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패러프레이즈 미사로 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음 문제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테노르에 대한 부분과 사성부 체계가 만나서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테노르 성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가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테노르 성부가 베이스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베이스는 화성적인 부분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수스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하는 부분으로 문제를 적용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답안은 여기에서 이제 15세기의 이상적 음향은 가장 낮은 성부가 특히 종지에서는 화성적 기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하 성부가 성가선율을 부르고 있으면 이러한 역할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테노르 밑에 한 성부를 더하는 것이고, 그게 바수스, 지금의 낮은 그 테노르라는 뜻으로 불리우다가 바수스라고 불리웠는데, 이게 지금의 베이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요 사성부 텍스처에 대한 부분을 답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답을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니은 성부의 선율이 비읍 성부 정선율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확대 기법이 사용되었다. 확대 기법은 음가를 일정 비율로 늘려서 모방하는 것이고 원래 선율을 4배로 확대하였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확대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요 확대에 대한 설명 서술은 간단히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이상적 음향은 가장 낮은 성부가 화성적 기초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모테트의 전통을 빌려서 온 테노르에 놓으면 이러한 역할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하 성부로 성가 선율을 부르는 테노르 대신에 그 밑에 한 성부를 더하여 화성적 기초. 그래서 최하 성부 바수스가 화성적 기초를 하도록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맞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 테노르 성부의 역할이 나와야 되겠죠. 테노르는 그게 이제 선율 노래 선율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요 답은 그러니까 약간의 적용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갑니다. 자, 궁중의례에 사용되는 악곡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 자, 우리가 어, 요거 선율 보시면 바로 낙양춘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낙양춘 하면 낙양춘 하면서 우리가 이제 외웠죠. 그쵸? 자, 이 선율이 어떻게 이제 뭐를 물어봤냐면, 그러니까 낙양춘인 거를 알고 나면 이제 요거 선율은 자, 요렇게 진찬 선율이 나오는데 일단 진찬 선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보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정성껏 제기를 올려놓도다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똑같이 풀어봤었죠. 어디서? 음식 만들기 정성껏 하여 제기를 올려놓도다. 자, 이게 어느 부분 절차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진찬하기죠. 제기를 올려놓도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악곡은 사실 이 문제는 악곡 문제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악곡이 뭔지를 판단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악장의 가사를 근거로 이 곡을 연주하는 의식의 절차명을 쓰세요. 진찬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공통점을 음계와 박자에 근거하여 서술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낙양춘 음계는 칠음음계고 박자는 불규칙 박자인 거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주하는 악기명을 쓰세요. 그러면 악기명 쓰는 문제도 시험 보기 전에 바로 드렸습니다. 이 곡 연주하는 악기가 뭡니까? 비음 문제 드렸고 바로 당필이라고 쓰는 문제, 칠음음계 쓰는 문제 우리가 다 시험 바로 직전에 풀어본 문제였어요. 자, 묻는 문제는 절차명 물어봤고 그 다음에 낙양춘 진찬의 음계와 박자의 공통점, 그 다음에 악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당필이 연주와 불규칙 박자, 칠음음계, 진찬 이거 알고 있으면 사실 뭐 적용할 부분도 거의 없는 문항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관련 기출문항을 보시면 요거는 이거 안 써드렸네요. 파이널 콕콕입니다. 파이널 콕콕에서 우리가 마지막 그러니까 1번이었죠. 이 하프 모의고사에 1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사 문제가 요새 좀 많이 나와서 사창 아직 밝아오지 않았는데 꾀꼬리 들려온다. 뭐 이런 가사 드리고 1절만 안 나오고 이제 그 뒤에 부분도 가사가 자꾸 나오니까 그 뒤에 것까지 드렸어요.
그 뒤에 혹시 가사 나오면 당학조의 악곡 나왔을 때 잘 푸시라고. 그리고 이런 거 소가권보 가사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 조선 후기 음악사 특징으로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허자가 3년 내내 나왔으니 보허자가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보허자와 비슷한 낙양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드렸는데, 다행히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네요. 자, 여기 이제 현행의 경우는 장단이 불규칙한 무정형 절주로 연주된다. 그냥 불규칙 장단이라고 쓰시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 물어볼까봐 형식 냈고, 악기 편성 물어볼까봐 편성 문제 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이제 가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형식에 대한 부분, 악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거가 문제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의식음악 부분에서는 요렇게 각 의식에 그 관련된 이 뭐죠? 가사 내용 또는 악곡의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 왜 시험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냐면 실행 특정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향을 많이 분석을 해드리면서 각 절차별 악곡의 가사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일무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 뭐 연주 악대의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 가사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 악곡의 특징들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악곡의 특징은 우리가 당악이라고 하면서 이거 문제 답 요 선율을 드리면서 보어자와 낙양춘, 치조악기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찬악이 음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 올해 문제는 요 낙양춘과 진찬악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기출문제, 아니 문제풀이반에서 여기 의식 요거는 통론 선법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파이널 코콕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당피리에 대한 거. 낙양춘에서는 당악기 악곡에서는 주선율을 연주하는 악기로 나오는데, 이렇게 당피리와 새피리와, 그러니까 향피리와 당피리와 새피리를 구별하는 부분.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파이널 곡곡에서 요거를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들이 구별 중에서 그 뭐가 중요하냐 하면 계통상의 분류가 중요한 그러한 악곡들은 따로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자 키맵과 그 다음에 임용 기출 해설 우리 올킬. 자, 요거는 제가 좀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자료를 드린 책으로 이제 드리면서 요거는 마지막 한번 꼭 보세요 했던 부분인데요. 자, 여기 이미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알려드렸어요. 기출문제에서. 낙양춘, 당악인 보어자 낙양춘이 향악화되어 향피리 중심으로 연주되었습니다. 자,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을 짚어드렸어요. 기출문제에서. 자, 우리가 문제 1, 2번만 그 관련 문제 1, 2번만 풀어도 사실 이거는 문제풀이와 파이널 코콕에서 다 해결이 되는 문항이긴 하지만 여러 번 기출해서 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파이널 코콕에서 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여러 문항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답을 맞추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다음 연도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후에 이 해설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들을 교과서와 지금 했던 것들이 다 교과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자, 올해 1, 2월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아예 새롭게 제가 새로 나온 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 2차 받으리느라고 제가 너무너무 시간이 없겠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1월이 되면 이 기출문항에 대한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기출은 이렇게 보세요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문제로 해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1, 2월에 본격적으로 강의로 개설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아까 제가 그 기출문제집 해설을 굉장히 자세하게 실어서 그걸 보시고 이제 근데 다음 문제에서 아마 이제 이게 좀 더 해설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요거는 일단 답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진찬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황태고중 잉남응으로 이루어진 칠음 치조음계이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답이 될까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문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걸 어느 정도 자세하게 물었을까? 가와 나의 공통점을 음계와 박자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 했어요. 그러니까 가와 나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둘 다 칠음 음계이다. 자, 우리나라 음계는 보통 오음 음계를 씁니다. 대체로. 근데 중국에서 온 이 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칠음 음계고 그게 문묘제례학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묘제례학의 중국 칠음 음계와 달리 이거는 치조 칠음 음계인데요. 이렇게 어떤 키명이 나오는 걸 요구하는 것까지라고 한다면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어떤 그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뭐 무슨 조, 무슨 음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칠음음계라고만 써도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자적으로 써주셔야 되죠. 불규칙하고 장구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불규칙이라는 장단 요것만 키워드가 들어가면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당필이 이거는 저기를 고려해서 답을 하라고 했죠. 이게 당필이냐, 향필이냐, 뭐 이런 계통에 따른 분류를 고려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필이라고 쓰시면 틀립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당필이라고 쓰셔야 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